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어제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등 도정 현안뿐 아니라 최문순 도지사와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최문순 도지사와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간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공격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를 추진하는 주요 인물로 강원도는 사실상 이 협회를 통해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최 지사가 10년 전 자신의 회사 퇴직금 2억 원을 김 이사장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했던 사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광고를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지사님 개인적인 이거는 도지사 자격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고위 책임자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모르시고 또 주변에 다 그 구린내가 나도록 이래 해가지고 못하시려고 그래요. 최 지사는 대북 스포츠 사업의 경우 통일부와 국정원이 세밀히 점검을 하는 사업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 번 전부 통제를 받으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되 좀 잘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추가 질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 회장을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최 지사는 사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등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마치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펜시아 매각이 순조롭다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정말 실마리는 저는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지거든요. 최 지사는 알펜시아,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 여러 업체와 협상 중이다. 곧 결론 내겠다는 뻔한 답을 내놨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은 늘 복수의 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하고 협상 중이라는 자,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 국감 자리에서는 이외에도 강원FC 대표 비리 문제, 부족한 소방 장비와 인력 문제,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저비용 항공사 면허 심사 재개를 앞두고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냈거나 준비 중인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항공운수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심사가 진행되면 내년 2, 3월쯤 항공운송업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서를 낸 업체는 플라이 강원을 포함해 3곳입니다. 청주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업체와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중장거리 국제 노선에 특화된 업체까지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400억여 원의 자본금에다 항공기 확보 계획도 10대로 늘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특화된 사업 모델로 승부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항공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이나 여행 상품까지 같이 묶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노정 사업만으로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수 있지만 전체 상품으로 하면 수익 구조는 좋아진다. 양양 지역에서는 플라이 강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항공운송 면허 발급에 대비해 직원 숙소와 관광객 호텔 건설을 위한 부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광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본사부가 저희한테 이전함으로 인해서 한 2천여 명이 양양군에 상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 효과. 이달 말까지 추가로 4-5개 업체가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삼척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예정 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전 예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과 생활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원전 부지 인근 주민들이 삼척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이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생활 환경도 극도로 나빠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9년 근덕 동막리 일대 소방방재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다 2012년 317만 제곱미터가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부지가 방치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흙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재산상 피해와 생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별적인 개인의 그 재산권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사업의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전 예정 구시로 인한 그 인허가 금지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에 대해 삼척시는 현행법상 개별 보상이나 현금 보상은 불가능하고 주민 수건 사업과 소득 사업,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수건 사업이라든가 소득 증진 사업에 회센터를 건립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이런 쪽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 원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대로 이미 마련된 개발 계획에 따라 스마트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복합 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속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피해 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다양한 유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개최지인 평창에 추진되는 올림픽 기념관 건립 계획은 부족한 사업비로 부실하기 짝이 없고 1주년 기념식도 강릉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평창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인면조부터 9m 크기의 종과 대북, 소품들까지 올림픽을 기념할 만한 물건들이 올림픽 당시 방송센터로 사용했던 건물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물품 15,000여 점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는 50억 원을 들여 개폐회식장 건물 일부를 올림픽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 중 1층과 4층은 이미 철거됐고 2, 3층은 한 개층으로 합쳐져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최대 1,835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평창 주민들은 주요 기념물을 전시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돈을 먹는 하마다 거기서는 수익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잘 전시하여 좋은 올림픽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올림픽 1주년 행사를 강릉에서 열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반발하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이어 군의회도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후적 여건이나 관중 수용 능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국민적인 1주년 행사가 평창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바라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낸 평창 국민들. 지지부진한 유산 사업과 평창을 빼고 추진되고 있는 기념 사업의 허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 대한운수의 인수자로 결정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은 버스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법정 관리 중이던 춘천 시내버스 업체는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협동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법원에 30억 원을 납부했고 남은 48억 원은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해 마련하게 됩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실체와 자금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자
협동조합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재수 춘천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춘천시의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허태수 이사장이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이 은행에서 2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7억을 출자하겠다. 그래서 아까 양 부이사장 말씀대로 출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입을 하자. 그래서 7억은 제 이름으로 차입한 겁니다. 조합은 운영자가 아닌 주주일 뿐이라며 지금부터 시민들이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운수회사의 경영지를 공개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시청, 시의회, 시민단체, 운수노동자, 협동조합 이 5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사장도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 매년 적자가 나는 버스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지금 당장부터 협동조합이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분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건지. 노조원들은 지금 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당장 시의회의 차고지 매입 승인과 노동자 설득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마련 방안까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민의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30살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고혈압 진단율은 21.9%로 인천이 21.3%, 그리고 충남이 2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의 식습관 등 생활 양식을 분석해 고혈압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1,228명 가운데 31.4%인 3,210명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 의원은 청소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소방의 심정지 환자 출동 시간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분가량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 지역의 심정지 환자 출동 시간은 9분 13초로 전국 평균인 7분 21초보다 2분가량 늦어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인 6분 이내 도착 비율도 강원도는 37%로 73%인 서울의 반 정도에 불과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영서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0도, 영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에는 안개가 끼고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에 캐나다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인 동해 ECT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국제학교인 CMEIS와 망상지구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3자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CMIS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으며 이곳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학생들과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밝혔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사업장 전옥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는 전옥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